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면 도른 거야? 탕무진 준장의 고함 소리가 고요한 위병소를 단숨에 집어삼켰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8월의 폭염 속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보다 더 뜨거운 것은 탁 준장의 분노였다. 매미들조차 겁을 먹고 울음을 멈출 정도의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차단기 앞 엔진을 켜둔 채 대기 중인 은색 최고급 세단이 위병소를 압박하고 있었다. 그 앞을 가로막은 것은 갓 입대해 어리바리한 오이병이었다. 그리고 그의 방탄조끼 멱살을 틀어준 자는 다름 아닌 부대장 탕무진 준장이었다. 감히 별을 막아? 탕무진의 얼굴은 술과 분노로 인해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칼줄 잡힌 그의 전투복은 흥분으로 인해 거칠게 오르내렸고 눈동자는 핏발이 서 있었다. 탕무진은 부대 내에서 도살자로 통했다. 진급을 위해서라면 부하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군수 물자를 빼돌려 뒷주머니를 채운 파렴치한 인간이었다. 그의 어깨에 빛나는 별은 사실상 부하들의 눈물과 고통으로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멱살이 잡힌 오이병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기 직전이었다. 규정상 비표 없는 차량은 통과가... 규정? 내가 곧 규정이고 법이야. 이 부대 왕이 누구냐고. 탐무진이 악력을 높이자 오이병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이 터져나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장군님, 품위 지키시죠.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일갈이 들려왔다. 탕무진이 씩씩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지프차에서 막 내린 여군 장교가 서 있었다. 서른이 채 되지 않아 보였지만 어깨에는 당당히 소령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다. 류수민 소령이었다. 그녀의 전투복은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잘 갈린 대검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오른팔에 707 특수임무단 마크가 그녀의 정체를 말해주었다. 류수민 소령. 그녀는 탐무진에게 있어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집안은 3대가 무공훈장을 받은 군 명문가였지만 탐무진이 그녀를 꺼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탕무진이 뒷돈으로 쌓아 올린 비리의 탑을 류수민은 원칙이라는 불도저로 밀어버리려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낙하산이 아니었다. 아덴만 작전에서 테러리스트를 단신 제압한 그녀의 실전 기록은 이미 군내에서 신화처럼 떠받들여지고 있었다. 탕무진은 잡고 있던 오이병을 거칠게 밀쳐내며 손을 털었다. 그러나 시선은 류수민에게 꽂혀 있었다. 이게 누구야? 우리 부대의 잔다르크, 류소령 아니신가? 순찰이나 돌 것이지, 여긴 웬일이야? 비아냥거리는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류수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상황을 스캔했다. 겁에 질린 오이병, 수상할 정도로 짙게 썬팅된 차량, 그리고 초조해 보이는 탕무진. 탁준장님, 초병에 대한 폭행은 군법상 직결 처분도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류수민의 목소리는 감정이 거세된 기계음처럼 차가웠다. 뭐? 중범죄?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탕무진의 입꼬리가 경련했다. 그는 검지손가락으로 류수민의 이마를 찌를 듯이 가리켰다. 류소령, 네 잘난 훈장들이 선배를 가르치라고 주던가? 아니면 네 장군 아버지가 그렇게 시키던? 저는 FM대로 합니다. 군인에게 계급보다 우선하는 건 규정입니다. FM? 웃기고 있네. 네가 이 바닥 생리를 알아? 저 차를 누가 타고 있는지 알면 네가 지금 기절할 텐데. 탕무진이 세단 쪽을 눈짓했다. 내부는 보이지 않았지만 류수민의 예리한 감각은 미세한 틈새로 새어나오는 냄새를 포착했다.
그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었다. 롯한 대마초 냄새가 섞인 타락한 유흥가의 냄새였다. 차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도 수상했다. 류수민은 오이병을 바라봤다. 오이병, 상황 보고해. 충성! 보고 드립니다. 신원 미상의 차량이 진입을 시도 중이며 창문을 내리라는 지시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탁 준장님께서 본인 손님이라며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오이병의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탕무진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 VIP시다. 내과 수령 월급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 자금을 우리 부대에 지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탕무진은 류수민에게 바짝 다가와 속삭였다. 류수령, 영웅놀이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 네가 지금 건드리는 벌집이 얼마나 큰지 짐작도 못할 거다. 류수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응수했다. 자금이든 벌집이든 관심 없습니다. 제 관심사는 오직 보안뿐입니다. 류수민은 물러서지 않고 한 발짝 더 내디뎠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탁 준장님,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뭐?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탑승자 전원 하차, 트렁크 개방 및 마약 탐지견 투입한다. 오이병, 즉시 사이렌 울리고 5분 대기조 무장시켜서 출동시켜. 예, 알겠습니다. 오이병이 비상벨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탕무진의 눈이 뒤집혔다. 미친년이, 네가 감히 내 손님을 수색해? 류수민은 권총 홀스터에 손을 올리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손님이 간첩인지 마약 사범인지 확인 전까진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못 들어갑니다. 박준장은 손을 번쩍 들어 류수민의 뺨을 내려칠 기세로 위압적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류수민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서늘한 살기를 마주한 순간 그는 마치 투명한 벽에 가로막힌 듯 숨을 들이켰다. 그것은 단순히 전장을 겪은 군인의 눈이 아니었다. 지옥 밑바닥에서 악마의 목을 베어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에 대한 무감각한 시선이었다. 탁준장은 헛기침을 하며 어색하게 선을 거두었다. 좋아, 류수민. 어디 두고 보자. 오늘 네가 저지른 짓, 네 아버지 백으로도 감당 못할 거다. 그는 분을 사귀지 못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을 향해 신경질적인 손짓을 보냈다. 차는 기괴한 엔진음을 내며 후진하더니 쏜살같이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류수민은 멀어지는 차 뒤편에서 흩날리는 매캐한 연기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소령님. 오이병이 아직도 겁에 질린 울먹이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괜찮습니다. 저는... 류수민은 오이병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아스팔트에 남은 타이어 자국이 아니라 그 차가 급출발하며 흘리고 간 검붉은 오일 자국에 고정되어 있었다.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탕무진이라는 거대한 카르텔의 심장부를 건드린 것이다. 저 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것은 단순한 골프 가방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오이병. 예? 지금 즉시 근무교대, 그리고 아까 상황, 경위서 작성하고 당장 상황실 가서 CCTV 원본부터 확보해. 누가 기록 지우기 전에 백업 파일 떠서 나한테 가져와. 예, 알겠습니다. 류수민은 차가운 얼굴로 다시 순찰 경로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8월의 태양은 이천기지를 끓는 가마솥처럼 달구고 있었지만 그녀의 등 뒤로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한기가 스치고 지나갔다. 총성만 울리지 않았을 뿐 진짜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병소를 뒤로하고 본청으로 향하는 류수민의 군화 소리는 아스팔트 위에서 쇠망치처럼 무겁게 울렸다. 탕무진 준장이 저토록 이성을 잃은 건
단순한 모욕 때문이 아니었다. 오이병의 멱살을 잡던 그 손떨림은 분노가 아닌 공포였다. 자신이 건드린 건 탁준장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의 뒷주머니였다. 류수민은 뼈대 있는 군인 가문 출신이었다. 할아버지는 전쟁 당시 부패한 장교를 직결 처분했던 전설적인 야전 사령관이었고, 아버지는 군내 비리를 척결하다 옷을 벗은 청렴 결백의 상징인 헌병감이었다. 그들에게 군복은 수의이자 긍지였다. 그녀의 혈관 속에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화약 같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지옥 같은 707 특임대를 거쳐 소령을 달았을 때 이곳 이천부대는 휴양지 같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곳은 적과 아군의 경계가 흐릿한 늪지대였다. 탕무진을 위시한 아첨꾼들이 충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랏돈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은 본청 지하, 예전에는 보일러실 창고로 쓰였던 곳이었다. 탁준장의 배려였다. 극장사 여전사님께는 이런 후끈한 곳이 어울리지 라는 조소와 함께 배정된 방은 한여름엔 찜통이었고 기계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유수민은 군말 없이 그 방을 접수했다. 방의 위치 따위는 그녀의 신념을 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소음이 도청을 막아주는 이점이 되었다. 집무실 문을 열자 낡은 환풍기 소리가 그녀를 반겼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리고 벽면에 작전지도. 그녀가 전투복 상의를 벗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소령님, 일병 오진성, 경위서 작성해 왔습니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오이병은 아직도 사색이 되어 있었다. 들어와. 류수민이 종이를 받아들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단순히 사실관계만 적힌 게 아니었다. 본 근무자의 숙지 미숙으로 VIP에게 결례를 범함이라는 문구가 첫 줄부터 적혀 있었다. 탁준장이 시킨 것이 분명했다. 오이병은 차렷자세로 선 채 류수민의 눈치를 살폈다. 류수민은 미간을 찌푸리며 경위서를 읽어내려갔다. 내용은 기가 찼다. 마찰이 있었다는 사실은 있으나 신체적 접촉에 대한 언급은 교묘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탕무진 준장 검은 세단 통과 지시, 본 근무자 신원 확인 요청, 탁준장 고성 및 훈계. 거기까지 읽던 류수민이 고개를 들었다. 오이병. 예. 이 종이 쪼가리에는 탁조장이 네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이 빠져있군. 게다가 훈계라니? 쌍욕을 퍼부은 게 훈계인가? 오이병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다. 그것은 차마 쓰지 못한 건가? 아니면 오면서 행정관 놈이 빼라고 시키던가? 오이병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침묵은 긍정보다 더 확실한 대답이었다. 오이병의 주먹진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류수민은 잠시 그 떨림을 응시했다. 21. 아직 세상의 부조리보단 정의를 믿어야 할 나이였다. 그런 청년이 별을 단 장군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도 그 공포 때문에 펜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다. 오이병, 고개 들어. 네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 위병소 근무자는 출입 차량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류수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한 어조로 덧붙였다. 규정을 무기 삼아 제 욕심을 채우려는 자들이 잘못된 거지. 넌 군인으로서 할 일을 다했다. 오이병의 눈가에 기어이 물기가 맺혔다. 그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다. 경위서, 사실대로 다시 작성해. 네가 목격한 불법 적재물,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뱉은 모욕적인 언사까지 전부. 주저함은 보고서에 담지 마라. 네가 쓰는 이 진술서 한 장이 무너진 부대의 기강을 바로잡을 초석이 될 거다. 소령님,
그리고 그 차량 번호판 확실치는 않지만 너무 빨랐나? 차종은 검은색 외제 세단이었고 뒷자리에 골프백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번호판 끝자리는 77로 기억합니다. 77. 류수민은 그 숫자를 뇌리에 박아 넣었다. 알겠다. 돌아가서 다시 작성해와. 이번엔 겁먹은 아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으로서 작성해 오길 바란다. 예, 알겠습니다. 충성! 오이병이 각 잡힌 경례를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류수민은 무거운 한숨을 토해냈다. 그녀는 오이병을 반드시 지켜야 했다. 탁조장은 교활한 뱀처럼 이 모든 책임을 힘없는 병사에게 뒤집어 씌울 게 뻔했다. 류수민은 개인용 태블릿을 꺼내 보안 폴더를 열었다. 정식 보고책에는 이미 썩어 있었다. 그녀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있는 동기에게 보내 암호화된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전공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게릴라 전술을 써서라도 이겨야 했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진흙탕 싸움도 불사해야 하는 법이다. 같은 시각 사단 본청 3층에 가장 은밀하고 화려한 집무실. 탕무진 준장의 요새였다. 쨍그랑.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청자 화분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방금 전 오이병에 수정된 경위서가 류수민의 손을 거쳐 감찰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직후였다. 망할년, 감히. 탁존장은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풀락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군부대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최고급 양주병들이 즐비했다. 이 모든 사치는 그에게 줄을 선 업자들의 뇌물이었다. 장군님, 고정하십시오.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옆에서 깨진 도자기 파편을 황급히 쓸어담는 남자는 최 실장이었다. 겉보기엔 군무원 같지만 실상은 탁존장의 비자금을 세탁해주는 전문 브로커였다. 진정?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야, 최 실장. 너 오늘 그 차 트렁크에 뭐 실려 있었는지 알지? 탁존장은 최 실장을 잡아먹을 듯 노려봤다. 잘 알죠. 강남 사채시장의 큰손 송 회장님 물건 아닙니까? 오늘 부대 뒷산 폐광산 부지 사용권으로. 그래, 그 안에 현금 사과 상자가 몇 갠데 그걸 류수민 그 독사가 위병소에서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라고 협박을 해? 탑주장의 비즈니스는 대담했다. 그는 군사보호구역 내의 개발 제한구역을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창고나 폐기물 매립지로 임대해주고 막대한 뒷돈을 챙기고 있었다. 오늘 다녀갔던 송 회장은 그중 가장 VIP 고객이었다. 그는 탁주장의 무기나에 부대 내 깊숙한 곳에 불법 도박 서버실을 운영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그 대가로 받은 것이 오늘 차에 실려있던 비트코인 콜드월렛과 현금 뭉치였다. 송 회장님은 이미 떠났어. 보안이 이따윈 곳에는 투자 못하겠다고. 이번 진급심사 로비 자금이 몽땅 날아갔단 말이다. 탁적준장은 중장을 넘어 참모총장까지 노리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했다. 류수민, 그 계집이 내 앞길에 똥물을 뿌려? 탕무지는 이를 갈았다. 유수민이 부임한 날부터 느꼈던 불길함이 현실이 되었다. 그녀의 눈은 처음부터 자신의 비리를 꿰뚫어 보는 듯했다. 최 실장, 예 준장님. 그년 뒷조사 다시 해. 707 시절? 아니, 더 과거까지 파. 숨겨둔 빚이 있거나 가족 중에 사고 친 놈이 없는지 샅샅이 뒤져. 없으면 조작해서라도 만들어. 성추문이든 뇌물이든 뭐든 엮어서 옷을 벗겨야 해. 내 앞에서 그 빳빳한 고개를 쳐들지 못하게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라고. 탐무진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이 싸움은 이제 생존 게임이었다.
저 고고한 류소령을 제거하지 못하면 자신이 공들여 쌓은 비리의 왕국이 무너질 판이었다. 두고 보자, 류수민. 명분이냐 실리냐. 그 끝을 한번 보자고. 탕무지는 진열장에 있던 독주를 꺼내 잔도 없이 들이켰다. 뱀처럼 교활한 그의 늙아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새벽 4시, 류수민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산악 구보를 마치고 연병장으로 돌아왔다. 어젯밤 탁주장과 오이병 사건을 상부에 직보하느라 잠은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가 피로를 무릅쓰고 훈련에 매진하는 이유는 단순했다. 잡념을 없애는 데는 육체의 고통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류수민은 30kg 군장을 맨 채 턱걸이 봉에 매달려 이를 악물었다. 거친 숨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류수민은 진흙구덩이를 포복으로 통과한 뒤 곧바로 샌드백을 향해 거침없는 발차기를 날렸다. 특수임무단 시절 남자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피를 보며 익혔던 기술이었다. 수민아, 전장에서 믿을 건 네 본능뿐이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다. 아군의 탈을 쓰고 부대를 썩게 만드는 기생충들. 마지막 훈련 코스를 주파하고 숨을 고를 때 어둠 속에서 라이터 불꽃이 튀었다. 대단하십니다, 류소령님. 훈련이 아니라 살인 연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꼬는 듯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작전 참모 한승재 대위였다. 탁조장의 비서 노릇을 하면서도 묘하게 류수민의 주위를 맴도는 속을 알 수 없는 인물이었다. 한대위가 여긴 웬일이지? 류수민이 흐르는 땀을 닦으며 물었다. 한승재는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끄며 씩 웃었다. 어제 사건으로 부대가 발칵 뒤집혔는데 수령님만 태어나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의 말에는 뼈귀가 있었다. 살기 위해 뛰는 거다. 한대위도 팬데만 걸리지 말고 좀 뛰지 그래. 충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소식 들으셨습니까? 탑주장님이 오늘 아침 긴급회의에서 부대 운영비 및 특수장비 전수조사를 지시하셨습니다. 한승재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다. 그리고 그 책임자로 류소령님을 지목하셨죠? 류수민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이미 장부를 조작해 놓은 상태에서 그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탁주장의 수작이 뻔했기 때문이다. 장부와 실제고가 맞을 리 없었다. 류수민이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무능력한 장교가 되거나 내부 고발자로 몰려 매장당할 판이었다. 치졸한 수법이군. 류수민이 씹어뱉듯 말했다. 한승재는 주위를 살피더니 품에서 구겨진 담뱃갑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마이크로 SD카드가 숨겨져 있었다. 오진석 일병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탕무진 그 인간이 역겨워서 그럽니다. 한 대위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건 조작되기 전에 진짜 군수품 불출 내역입니다. 제가 군수과에 있을 때 백업해둔 거죠. 류수민은 손에 들린 작은 칩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탕무진의 심장에 박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왜 나한테 주는 거지? 저는 겁쟁이라 직접 싸울 용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도 군에서 의문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적어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건 막고 싶습니다. 한승재는 류수민의 눈을 피하며 씁쓸하게 웃었다. 류소령님이라면 이 썩은 판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는 짧게 목례를 하고는 안개 낀 연병장 너머로 빠르게 사라졌다. 류수민은 텅 빈 연병장에 서서 손에 들린 암호화된 SD카드를 꽉 쥐었다. 심장이 요동쳤다. 이것은 탕무진이 파놓은 덫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를 파멸시킬 유일한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총성이 오가지 않을 뿐
그 어떤 전투보다 위험하고 치열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오전 8시 정각, 사령부 대회의실. 충성! 탕무진 준장이 들어서자 간부들의 힘찬 구호가 울려 퍼졌다. 탁 준장은 어젯밤에 살기 등등하던 모습은 지운 채 갓내린 커피향을 음미하며 아주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다들 앉지? 아침부터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네. 그는 상석에 앉아 회의실을 느긋하게 훑어보았고 그 시선 끝은 정확히 류수민 소령에게 꽂혔다. 어제 아주 흥미로운 해프닝이 있었더군.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우리 부대의 기강을 위해서라면 상관에게도 들이받는 대단한 열정의 장교가 있어서 말이야. 탁 준장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류수민을 찢어 밝힐 듯이 흉흉했다. 류수민 소령. 예, 준장님. 류수민이 즉각 기립했다. 위병소에서의 그 패기 아주 훌륭했어. 군인은 그래야지. 아주 본받을 만해. 탁 준장이 과장되게 손뼉을 쳤고 눈치 빠른 참모들이 어색하게 박수를 따라했다. 그래서 류수 소령의 그 대단한 원칙주의를 썩히기 아까워 내가 특별한 임무를 주기로 했네. 좌중의 시선이 류수민에게 쏠렸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탁 준장을 직시했다. 최근 군수물자 재고 불일치 건으로 말이 좀 나와. 자네가 나서서 먼지 한 톨 안 나오게 털어봐야 하지 않겠나? 안 그런가, 류소령?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좋아, 말이 빨라서 좋군. 오늘부로 류수민 소령을 특별 감사단장으로 임명한다. 류소령은 부대 내 모든 유류와 탄약을 전수조사해서 나에게 직보하도록.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 알겠나? 탁준장의 지시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류수민의 반응을 살폈다. 거부하면 항명, 받아들이면 함정이었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토를 다는 순간 그녀의 군생활은 끝장날 것이 뻔했다. 류수민은 짧게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탁 준장을 향해 경례를 올렸다. 소령 류수민, 준장님의 명을 받들어 부대 내 모든 물자를 샅샅이 뒤져 단 하나의 비리도 남기지 않고 보고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한 복명이 아닌 탁 준장의 비리를 캐내겠다는 공개적인 도전장이었다. 충성! 탕무진은 입술을 비틀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래, 그 지옥 불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봐, 류소령. 류수민은 경례한 손을 내리지 않은 채 속으로 되뇌었다. 기꺼이 들어가드리죠. 그리고 그 불길로 당신을 태워버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막이 올랐다. 특별감사단이라는 이름은 그저 허울뿐이었다. 류수민에게 배정된 사무실은 본청 지하의 습기 찬 창고였고 지원된 인력은 오합지졸 그 자체였다. 탕무진은 원활한 감사 지원이라는 뻔뻔한 핑계로 자신의 신복들을 감사단에 꽂아 넣었다. 감시자가 곧 팀원인 상황이었다. 류소령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급관 배성철 상사입니다. 재고 관리라면 제가 또 귀신 아니겠습니까? 번들거리는 얼굴로 너스레를 떨며 들어온 배 상사. 그는 부대 뒷구멍으로 나가는 물건들을 관리하며 탐무진의 지갑을 채워주는 핵심 하수인이었다. 그가 류수민의 팀에 합류했다는 건 대놓고 조사를 방해하겠다는 탁 준장의 의지였다. 그리고 이쪽은 행정보조로 데려온 윤일병입니다. 야, 윤일병, 인사 안 박나? 일병 윤일병은 제발에 걸려 넘어질 뻔하며 허둥지둥 경례를 했다. 어리숙해 보이는 표정과 굼뜬 동작. 배상사가 류수민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일부러 고문관을 데려온 것이 분명했다. 배상사, 윤일병, 반갑다. 우리 임무는 간단하다.
장부와 실물의 100% 일치. 류수민은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보며 차갑게 말했다. 지금부터 모든 창고를 개방하고 실샘을 시작한다. 오차는 용납하지 않아. 첫 번째 타깃은 제일 유류 저장고다. 배상사의 눈이 순간 뱀처럼 가늘어졌다. 그곳은 탕무진의 비자금 줄인 항공유가 빼돌려지는 핵심 구역이었다. 아이고, 소령님. 거긴 제가 매일 체크해서 볼 것도 없는데 첫날부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류상 완벽합니다요. 서류는 믿지 않는다. 봉인 뜯고 직접 계측한다. 지금 당장 출발해. 류수민의 서슬퍼런 명령에 배상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따라 나섰다. 예. 까라면 까야죠. 배상사는 입꼬리만 살짝 올린 비릿한 미소를 띠며 류수민의 뒤를 밟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제발 적당히 좀 하지 라는 짜증이 역력했다. 제일 유류 저장고는 부대 울타리 끝자락, 숲이 우거져 위성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음습한 구역에 위치해 있었다. 땅 밑에는 괴물 같은 저장 탱크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지상으로 튀어나온 낡은 배관들은 핏줄처럼 엉켜 있었다. 폐를 찌르는 듯한 휘발유 냄새가 안개처럼 자욱했다. 보십시오, 류소령님. 최신 디지털 계기판에 뜬 실시간 재고입니다. 배상사가 관리실 중앙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화면에는 경유부터 항공유까지 각 탱크의 수용량이 소수점 단위까지 붉은 글씨로 정밀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입고 제로, 불출 5천, 현재 잔량 15,550.5리터, 전산상 오차율 0%입니다. 이보다 더 깨끗할 순 없죠? 류수민은 모니터 화면을 흘깃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곧장 관리병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맨홀 봉인 상태는? 아침 점호 때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좋아. 지금 즉시 지하 3번 경유 탱크를 개방한다. 딥스틱으로 수동 계측하겠어. 류수민의 건조한 명령이 떨어지자 배상사의 눈썹이 꿈틀하며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소령님, 자동 센서가 버젓이 있는데 위험하게 맨홀을 엽니까? 유증기 때문에 방독면 착용에 안전교육까지 규정상 절차가 산더미입니다. 배상사가 난색을 표하며 앞을 막아섰다. 류수민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절차가 귀찮아서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건가? 라고 묵묵히 압박하고 있었다. 배상사, 자네 직함이 뭔가? 특별물자관리위원이야. 귀찮다는 이유로 검열을 대충 넘기려는 건 직무유기다. 아니, 제 말은 스마트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군수비리 잡는데 효율 따위는 필요 없어. 오직 팩트뿐이지. 윤일병. 예? 예! 구석에서 멍하니 있던 윤일병이 갑작스런 호명에 관등 성명을 대며 펄쩍 뛰었다. 창고 가서 방독면이랑 3m짜리 딥스틱 가져와. 딥스틱 말씀이십니까? 어디 있는지 잘... 윤일병이 우물쭈물하자 류수민이 말을 끊었다. 됐어, 배상사. 자네가 가져와. 배상사는 들으라는 듯 크게 혀를 차며 창고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류수민은 관리실을 빠르게 스캔했다. 먼지 하나 없는 책상, 각 잡힌 서류들. 이건 생활감이 없는 철저히 연출된 세트장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잠시 후 방독면으로 얼굴을 가린 세 사람이 거대한 지하 탱크 위 두꺼운 철제 맨홀 앞에 섰다. 봉인해제, 개방해. 류수민의 지시에 관리병이 대형 렌치를 끼우고 힘을 주었다. 끼기끽. 쇠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름 돋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들리자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는 역한 기름가스가 훅 뿜어져 나왔다. 류수민은 장갑 낀 손으로 차가운 금속 계측봉을 받아들었다. 소령님, 옷에 기름 튑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배상사가 손을 뻗었지만 류수민은 단호했다. 비켜!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그녀는 주저없이 세막 막대를 어둠 속으로 찔러 넣었다. 텅! 하고 바닥을 치는 진동이 손끝에 전해졌다. 천천히 막대를 들어 올리자 검은 액체에 젖은 경계선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류수민은 눈금을 읽으며 머릿속으로 빠르게 수식을 돌렸다. 탱크의 지름, 파이, 그리고 유면의 높이. 그녀는 확신을 가지기 위해 말없이 막대를 다시 집어넣었다. 위치를 바꿔가며 3번, 4번 반복 측정했다.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배상사는 방독면 안에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발을 구를 듯 초조해했다. 소령님, 뭐 문제라도? 장부랑 거의 똑같을 겁니다. 류승민은 계측봉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고 방독면을 벗어젖혔다.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닦아내며 그녀는 배상사를 쏘아보았다. 배상사. 예. 자네 산수 잘하나? 군수 담당이 계산 못하면 쓰겠습니까? 좋아. 장부상 잔량 15,550.5리터. 방금 내가 실측한 잔량 15,500리터. 정확히 0.5리터 차이 나는군. 그 말에 배상사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확 퍼졌다. 그는 과장되게 어깨를 으쓱였다. 거 보십시오. 제가 뭘 했습니까? 0.5리터 차이면 증발량 감안해서 신의 경지입니다. 의심하셨던 게 민망하시겠습니다. 그래, 완벽하군. 류수민의 목소리가 한겨울 칼바람처럼 낮게 깔렸다.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완벽해. 이 낡은 탱크에서 고작 0.5리터 오차라. 배상사, 자네가 직접 주유기를 잡나? 아, 아닙니다. 병사들이 하죠. 자동 계측기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딱딱 맞춰주던가? 그렇죠. 요즘 기계가 얼마나 좋은데. 류수민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다. 기계적 정밀함이 오히려 인간의 조작을 증명하고 있다는 걸 그는 모르고 있었다. 좋아. 다음은 2번. 항공유 탱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폐유 저장고까지 다 깐다. 예? 소령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오늘 안에 이걸 다요? 그리고 폐유 탱크는 찌꺼기통인데 거기 왜... 폐유도 군 자산이야. 그 속에 찌꺼기만 들어있는지 금괴가 들어있는지 까봐야 알지. 류수민은 항변하는 배상사를 무시하고 몸을 돌렸다. 그리고 윤일병. 일병 윤! 넌 지금부터 저기 위병소까지 전력 질주로 뛰어갔다 온다. 정확히 10번 왕복. 매번 시간 체크해서 1초라도 늦어지면 처음부터 다시다. 예? 10번 왕복 말입니까? 뛰어. 윤일병은 울상을 지으며 하지만 류수민의 서슬퍼런 눈빛에 눌려 허겁지겁 달리기 시작했다. 귀찮은 눈과 귀를 치워버리려는 의도였다. 배상사는 이 미친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표정으로 류수민을 노려보았다. 소령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지금 장난해요? 배상사, 자네는 탁 준장님께 보고해야 하잖아. 류수민 소령이 미친 개처럼 꼼꼼하게 다 확인했다고. 류수민은 배상사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그러니 협조해. 내가 이 바닥을 싹 다 뒤집어 볼 수 있게. 만약 방해하면 자네가 임무수행 방해로 먼저 보고될 거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거래였다. 류수민은 탕무진이 심어둔 이 감시자를 역으로 자신의 장기말처럼 부리고 있었다. 만약 배상사가 여기서 꾀병을 부리거나 태업한다면 탕무진에게 돌아가는 보고서는 배상사의 비협조로 검열 실패가 될 것이 뻔했다. 배상사는 어금니가 부서져라 이를 악물었다. 이 독사 같은 년.
그는 억지로 화를 삼키며 길을 텄다. 알겠습니다, 류소령님. 안내하죠. 다음 탱크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류수민은 유류고에 있는 모든 밸브와 계측기를 확인했다. 전투복은 기름 찌꺼기로 인해 냄새가 진동했고 얼굴은 숯 검댕이 묻은 듯했다. 그러나 결과는 기이할 정도로 완벽했다. 단순한 일치를 넘어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조차 무시된 채 장부상의 숫자와 실제고가 소수점까지 똑같았다. 밤 10시가 넘어 상황실로 복귀한 유수민은 검게 물든 장갑을 벗으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배상사는 이미 눈치를 채고 퇴근해버린 후였다. 이것은 탐무진이 설계한 정교한 덫이었다. 겉보기엔 달콤하지만 마시는 순간 죽음에 이르는 독배와도 같았다. 탐무진은 류수민의 감사를 예견하고 숫자를 강제로 끼워 맞춘 것이 분명했다. 부족한 재고를 메우기 위해 급하게 외부에서 기름을 공수해왔거나 비자금을 털어 채워넣었을 것이다. 류수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내 손바닥 아니다. 라는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이대로 이상 없음 보고서를 올린다면 그것은 탐무진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었다. 류수민은 부대의 기강을 흔들고 상관인 탁주장에게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건방지고 능력 없는 감찰관으로 낙인 찍혀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그때 책상 구석에 놓인 은색 코인 하나가 류수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어제 한승재 대위가 악수를 청하며 손바닥에 쥐어준 마이크로 SD카드가 숨겨진 기념주화였다. 이게 탁주장 결제 라인을 타기 전에 원본 데이터입니다. 류수민은 즉시 사무실 문을 이중으로 잠갔다. 보안 검색을 피해 위장 반입한 태블릿 PC를 꺼내 칩을 삽입했다. 암호화된 파일이 풀리자 그녀의 동공이 빠르게 움직였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쳐진 사무실 안, 모니터의 서늘한 불빛만이 류수민의 날카로운 눈매를 비추고 있었다. 한 대위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데이터에는 지난 3년간의 군숙과 로그 파일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탐무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이었다. 류수민은 화면을 분할해 2개의 엑셀 시트를 띄웠다. 좌측엔 오늘 배상사가 들이밀었던 조작된 공식 장부, 우측엔 원본 파일. 초기 데이터는 일치했으나 탁무진이 부대의 실권을 장악한 시기와 맞물려 데이터는 기이하게 뒤틀려 있었다. 단순한 오차가 아니었다. 류수민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것은 단순한 한령을 넘어선 창조적인 범죄였다. 공식 장부상에는 야간 전술 기동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유류가 정기적으로 불출되어 있었다. 매달 15일과 30일 K1A1 전차대대가 풀 스로틀로 기동해야만 소모 가능한 양이었다. 그러나 한 대위의 원본 데이터와 당시 급식 일지를 대조해보니 해당 날짜에는 전투 식량이 불출된 적도 야식 라면이 소비된 적도 없었다. 즉, 병사들은 훈련을 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탁무진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훈련을 만들어 매달 수만 리터의 기름을 공중분해시키고 있었다. 류수민의 급습에 대비해 탁무진은 그동안 빼돌린 양만큼의 기름을 다시 채워 넣었다. 스포이드로 맞춘 듯한 정교한 양이었다. 하지만 탁무진 같은 수전노가 자기 돈으로 그 막대한 기름을 샀을 리 만무했다. 그렇다면 출처는 어디인가? 류수민의 시선이 모니터 하단 폐유 처리 로그에 고정되었다. 공식 문서상에는 폐유가 한성환경이라는 지정업체에 의해 정상적으로 수거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원본 데이터의 폐유 처리량은 비정상적인 파동을 그리고 있었다. 게다가 수거업체는 H에코, 듣도 보도 못한 유령 회사였다.
류수민은 의리에 어제 위병소에서 마주친 검은 세단의 뒷좌석, 송 회장의 번들거리는 얼굴이 스쳤다. 탁 조장이 부대의 생명줄이라며 굽신거리던 그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탕무진은 유령 훈련으로 멀쩡한 경유를 장부상에서 소모 처리한 뒤 이를 폐유 드럼통에 담아 송 회장의 H-에코 트럭에 실어보낸 것이다. 폐유로 위장된 최상급 군납 경유였다. 송 회장의 H-에코는 이 가짜 폐유를 무상으로 수거해 간 뒤 다시 정지하거나 그대로 시중 주유소에 불법 유통시켰을 것이다. 그 막대한 수익금은 탕무진과 송 회장의 비밀 계좌로 들어갔다. 이번 감사를 막기 위해 탕무진은 송 회장에게서 급하게 물량을 대여해 유류고를 채웠을 터. 어제 위병소 앞의 소라는 단순한 방문 지연이 아니라 기름을 채워 넣을 탱크로리 진입을 위한 시선 분산용 연막 작전이었던 셈이다. 류수민은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횡령이 아닌 군과 사채업자가 결탁한 거대한 블랙골드 카르텔임을 깨달았다. 배상사가 폐유 창고 근처에만 가도 질색하며 막아섰던 이유가 명백해졌다. 어제 확인한 폐유 탱크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이미 증거인멸을 끝낸 것이다. 류수민은 SD카드를 뽑아 품속 깊이 숨겼다. 진실은 손안에 있지만 이것을 섣불리 들이밀 수는 없었다. 한 대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영창에 갈 것이고 자신 또한 불법 취득물로 인해 재판정에서 패배할 것이다. 정면 승부는 필패다. 놈들이 스스로 제 발등을 찢게 만들 덫을 놓아야 한다. 류수민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태블릿을 껐다. 새벽 3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류수민이 사무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손목의 스마트워치가 붉은색 경고등을 띄우며 진동했다. 발신자는 오이병. 내용을 확인한 류수민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탕무진 준장이 자신을 직접 타격하는 대신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오이병을 노린 것이다. 메시지는 절박했다. 소령님, 저 내일부로 최전방 GP 수색 매복조로 차출되었습니다. 사실상 징벌적 배치입니다. 죄송합니다. 탕무진이 오이병을 사지로 내몰아 류수민의 손발을 묶으려는 수작이었다.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류수민의 눈동자가 분노로 일렁였다. 지금까지는 군의 규율 안에서의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생존을 건 진흙탕 싸움이 되었다. 류수민은 즉시 답장을 입력했다. 오진석, 짐 싸지 마. 넌 절대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막는다. 그녀는 곧바로 보안해선으로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정보통신장교 한승재 대위였다. 한 대위, 이른 시간에 미안하군. 나 류수민이다. 수령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가 넘긴 암호화 파일, 해독이 끝났어. 아주 흥미롭더군. 이제 자네가 줄을 어디에 서야 할지 확실히 보여줄 때다. 류수민은 탕무진이 쳐놓은 포위망을 찍고 역으로 그를 옥죄일 올가미를 주기 시작했다. 다음 날 9시 정각. 류수민은 작전 회의 시간보다 10분을 늦게 도착해 탕무진 준장의 집무실 문을 열었다. 류수민 소령, 군수 감사 결과 보고차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녀의 위풍당당한 모습에 탕무진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기름때 설었던 작업복 대신 칼같이 각이 잡힌 정복 차림이었다. 눈에는 밤샘의 피로가 서려 있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탕무진을 꿰뚫고 있었다. 류소령, 고생했네. 그래, 감사는 잘 끝났나? 탕무진은 이미 배 상사로부터 뒷수습 완료라는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그는 류수민이 고개를 숙이며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하기만을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수민은 집무실 중앙에 부동자세로 서서 차갑게 말했다. 심각한 수준의 장부 불일치를 확인했습니다. 뭐? 탕무진의 동공이 흔들렸다. 배상사의 보고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배성철, 이 자식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주장님, 재고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야? 오히려 재고가 넘쳐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과인? 탕무진은 당황했다. 흔영한 만큼 채워 넣으라고 했지 누가 더 넣으라고 했단 말인가. 류수민은 조작된 가짜 보고서를 탕무진의 책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어제 제1유류고 탱크를 전수조수한 결과 전산상 수치보다 약 5만 리터의 경유가 초과 보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뭐라고? 5만 리터나 남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수물자 관리의 심각한 허점이자 누군가 부대 내에 불법 자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탕무진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분명 배 상사에게 장부와 1리터의 오차도 없이 맞추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5만 리터가 남는다니? 바해성철, 이 새끼가 미쳤나? 배 상사의 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류수민이 탕무진의 혼란을 틈타 치고 들어왔다. 배 상사는 제 지시에 따라 정석대로 점검했습니다. 아마 더 윗선 준장님의 직속 라인에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군요. 사실 이것은 류수민이 설계한 치명적인 덫이었다. 그녀는 어젯밤 한승재 대위를 은밀히 호출했다. 한 대위, 군숙과 메인 서버 뚫어 제1유류고 전산 재고를 마이너스 5만 리터로 수정해 로그는 배 상사의 아이디로 남기고 소령님, 그건 범죄입니다. 탕무진의 장부는 이미 썩어 있어 이독제독, 이두지두이다. 놈이 어제 급하게 채워 넣은 검은 돈 5만 리터를 유령 재고로 만들어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거야. 한대위는 잠시 망설였지만 류수민의 서슬 퍼런 결기와 오 이병이 당했다는 소식에 결국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 결과 탕무진이 완벽하게 메워놓은 실제 재고 5만 리터는 류수민과 한대위가 조작해둔 마이너스 장부와 충돌하며 5만 리터 과잉이라는 유령 숫자로 둔갑해버렸다. 탕무진은 완벽한 외통수에 걸렸다. 류수민의 보고대로 5만 리터가 남는다고 인정하면 이 막대한 기름이 어디서 솟아났는지 해명해야 한다. 그것은 송 회장에게 뒷돈을 빌려 급하게 사온 불법 기름이었다. 반대로 장부가 맞다고 우기려면 류수민이 들이민 전산 데이터의 오류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신이 어제 급하게 기름을 채워 넣었다는 사실을 자백해야 했다. 주장님, 류수민이 먹잇감에 목덜미를 물듯 나직하게 물었다. 이 출처불명의 유령 재고 5만 리터, 규정대로 헌병대에 이첩하고 획득 경위 조사 시작할까요? 탕무진의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헌병대 조사와 출처 추적. 그것은 곧 송 회장과의 커넥션이 드러나는 자살행위였다. 아, 잠깐, 류소령.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단순 기계결함일 수도 있고 기계결함이라면 보안 등급을 격상해야 할 사안입니다. 탁 준장님, 지금 국방망 전체의 신뢰도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이 사안은 군단이 아니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이렉트로 보고해야겠습니다. 조사본부라는 말에 탕무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류소령, 지금 계급장 떼고 붙자는 건가? 감히 나를 협박해? 협박이라뇨. 류수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탕무진의 책상 위로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저는 준장님께서 직접 결재하신 특별감사관입니다. 제 임무는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 칼자루를 쥐어준 건 바로 준장님이십니다.
빌어먹을. 탕무지는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올가미를 느꼈다. 류수민을 허수아비로 세우려던 계획이 도리어 5만 리터라는 움직일 수 없는 실물 증거가 되어 돌아왔다. 탁 준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류수민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고 눈빛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다. 이 방 안에서 조용히 덮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헌병대 수사관들에게 이 엄청난 횡령 증거물을 직접 설명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명확할 겁니다. 덮고 가자는 말에 탐무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류수민이 드디어 타협을 시도한다고 믿었다. 결국 그녀도 권력 앞에서는 줄을 서려는 속물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좋아, 류소령. 역시 상황 판단이 빠르군. 자네라면 내 뒤를 맡길 수도 있겠어. 하지만 그 많은 양을 처리하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류수민이 말을 자르며 들어왔다. 모레 들어오는 H에코 폐유 수거 차량을 이용하시죠. 탕무지는 흠칫 놀랐다. 뒷거래 업체까지 파악하고 있을 줄이야. 폐유 탱크의 이중격벽을 이용해 초가분 5만 리터를 섞어 내보내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단순 폐유 처리로 위장하면 장부와 재고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겁니다. 탕무지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백기투항인가? 아니면 트로이의 목마인가? 그렇게 처리하면 보고서는 어떻게 쓸 셈인가? 보고서는... 류수민은 입꼬리를 기묘하게 비틀며 탕무진을 응시했다. 그 서늘한 미소에 탕무진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노후화된 센서 오작동을 수정하고 시스템을 최적화함. 이렇게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류수민은 문고리를 잡으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오이병의 GOP 강제 전출 명령 당장 취소하십시오. 그것 또한 행정 착오였다고 수정해 주셔야겠습니다. 병사 하나 살리는 게 우리 거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탕무지는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다. 류수민은 오이병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미끼를 던졌고 탕무진에게 그 미끼를 물라고 강요한 것이다. 그녀는 탕무진이 제 손으로 5만 리터를 빼돌리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탕무진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H에코 차량 진입 예정 시간은 48시간 후인 14시. 이틀간 부대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탕무진은 류수민을 찾지 않았다. 그는 류수민이 결국 성골의 고고함을 버리고 현실과 타협했다고 믿고 싶었다. 그 잘난 류가문 사람들도 결국 뒤로는 다 호박씨를 깎겠지. 탕무진은 최고급 위스키를 홀짝이며 자신의 승리를 멋대로 확신했다. 거사 당일 13시 30분. 류수민은 텅 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엔 굳게 잠긴 서류 가방 하나뿐.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소령님. 문이 열리고 윤일병이 들어왔다. 잔뜩 주눅든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며칠 전과 달랐다. 무슨 일이지? 방금 배성철 상사님이 제일 유류고로 이동하시면서 저더러 소령님 감시나 똑바로 하라고. 예상대로군. 그리고 14시에 H에코 트럭 들어오면 절대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윤일병은 탕무진과 배상사의 이중 간첩 노릇을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류수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윤일병, 지금부터 특수작전 명령을 내린다. 예? 지금이 13시 50분. 정확히 10분 뒤 본청 배전반에 메인 차단기를 내리고 화재 비상벨을 눌러라. 비상벨 말입니까? 그래. 실수인 척 10초만 울리고 꺼. 그리고 즉시 캐비닛 안에 숨어서 귀를 막고 있어라. 내가 나올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
소령님,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유는 묻지 마. 살고 싶으면 명령에 따라. 할 수 있겠나? 류수민의 비장한 눈빛에 윤일병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탕무진의 주먹은 류수민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투태 부리지 마십시오, 탁 주장님. 류수민은 쇄도하는 주먹을 피함과 동시에 그의 손목을 강철 같은 악력으로 낚아챘다. 707 특임단 시절 뼈에 새겨진 실전 제압술이었다. 류수민은 탕무진의 체중을 역이용해 팔을 비틀며 그를 관제실 메인 서버 벽면에 거칠게 꽂아버렸다. 크악! 탕무진의 어깨에서 둔탁한 파열음이 났고 견장에 붙어있던 별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탕무진은 짐승 같은 비명을 토해냈다. 당신 같은 인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경례를 올렸던 지난날의 제가 역겨울 뿐입니다. 류수민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싸늘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쾅! 굉음과 함께 잠겨있던 관제실 철문이 뜯겨나갈 듯 열리며 중무장한 헌병대와 감찰실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선두에는 얼음장 같은 표정의 하진성 대령이 서 있었다. 상황 종료인가? 유소령! 하대령은 벽에 처박혀 신음하는 탕무진 준장과 그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는 류수민을 보며 짧게 상황을 스캔했다.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류수민 소령, 피의자 신병을 헌병대로 인계하게. 알겠습니다. 류수민이 탕무진을 놓아주자마자 대기하던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의 양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치었다. 이 건방진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몰라? 나 탕무진이야. 이 기지 사령관이라고. 탕무진이 발악했다. 당신은 이제 사령관이 아닙니다. 하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탕무진 준장, 귀관을 군영법상 군용물 절도 및 이적행위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이적행위? 이 미친놈들이 돌았나? 하진성 대령은 탕무진의 고성을 무시한 채 메인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에는 탱크로리에서 추출한 시료가 고순도 경유임이 입증되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류소령, 큰일 해냈군. 하대령이 류수민을 향해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올렸다. 감찰부의 수장이 일개 소령에게, 그것도 부하 직원들 앞에서 먼저 경례를 하는 파격적인 장면이었다. 과찬이십니다. 류수민도 절도 있게 답례했다. 자네가 목숨 걸고 보낸 암호통신 덕분이야. 자네 부친께서 왜 그토록 자네를 자랑스러워하셨는지 알겠네. 하대령은 과거 류수민의 부친인 류중장 밑에서 작전장교로 복무했던 인연이 있었고 류수민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동아줄이었다. 무전기에서 보고가 빗발쳤다. 배성철 상사 및 공모자 전원 유류고에서 검거 완료. 최 실장, 본청 소각장에서 장부 태우다 현행범 체포. 탕무진이 쌓아올린 비리의 성이 류수민의 설계에 단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게 끝났음을 직감한 탕무진은 끌려나가며 류수민을 향해 도끼 어린 저주를 퍼부었다. 류수민, 내년도 끝이 좋을 줄 알아? 이 썩어 빠진 군대가 너 같은 정의로운 척하는 년을 가만둘 것 같냐? 너도 결국 나처럼 그 애물이 될 거다. 류수민은 그 말을 묵묵히 삼켰다. 어쩌면 탕무진의 저주가 이 바닥의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이천기지는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현역 장성이 부대 내에서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된 건 창군 이래 초유의 사태였다. 인트라넷 게시판은 폭주했고 찌라시가 뉴스 속보보다 빠르게 돌았다.
모든 조사를 마치고 임시 사무실에 홀로 남은 류수민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CCTV 원본, 한승재 대위가 목숨 걸고 빼낸 USB, 배성철 상사를 역이용해 확보한 이중 장부까지 모두 감찰실로 넘어간 뒤였다. 똑똑. 망설임이 묻어나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뜻밖에도 한승재 대위였다. 소령님. 한 대위의 안색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탕무진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군숙과 서버를 해킹한 행위는 명백한 군법 위반이었다. 그는 자신도 꼼짝없이 옷을 벗게 될 거라 생각하며 떨고 있었다. 한대위, 거기 앉아. 류수민은 미리 작성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이게 뭡니까? 자네에 대해 내가 작성한 최종 경위서야. 읽어봐. 한승재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들었다. 류수민 소령의 특별감찰 작전 지시에 따라 피의자 탕무진을 기만하기 위한 역정보 공작에 투입되었음. 전산망 접근은 상관인 본관의 강압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보증함.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한승재 대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령님, 이건... 류수민이 모든 독단적 행위의 책임을 짊어지고 그를 내부 고발을 도운 정의로운 조력자로 만들어준 것이었다. 한대위, 자네가 그 USB를 주지 않았다면 우린 계란으로 바위치기만 하다 끝났을 거야. 류수민이 덤덤하게 말했다. 자네가 그랬지? 아들이 나중에 군대 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자네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킨 거야. 한승재 대위는 안경을 벗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았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류수민을 향해 군생활 중 가장 절도 있고 진심 어린 경례를 올린 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갔다.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류수민은 책상에 엎드려 무겁게 내려앉는 눈꺼풀을 감았다. 지독한 피로감이 뼈마디를 눌렀다. 탕무진을 잡았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 어둠 속에서 탕무진의 마지막 저주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너도 결국 나처럼 될 거다. 하지만 탕무진의 주먹은 류수민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추태 부리지 마십시오, 탁주장님. 류수민은 쇄도하는 주먹을 피함과 동시에 그의 손목을 강철 같은 악력으로 낚아챘다. 707 특임단 시절 뼈에 새겨진 실전 제압술이었다. 류수민은 탕무진의 체중을 역이용해 팔을 비틀며 그를 관제실 메인 서버 벽면에 거칠게 꽂아버렸다. 크아! 탕무진의 어깨에서 둔탁한 파열음이 났고 견장에 붙어있던 별 하나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탕무진은 짐승 같은 비명을 토해냈다. 당신 같은 인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경례를 올렸던 지난날의 제가 역겨울 뿐입니다. 류수민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싸늘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콱! 괴눔과 함께 잠겨있던 관제실 철문이 뜯겨나갈 듯 열리며 중무장한 헌병대와 감찰실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선두에는 얼음장 같은 표정의 하진성 대령이 서 있었다. 상황 종료인가? 류소령. 하대령은 벽에 처박혀 신음하는 탕무진 준장과 그를 완벽하게 제압하고 있는 류수민을 보며 짧게 상황을 스캔했다.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류수민 소령, 피의자 신병을 헌병대로 인계하게. 알겠습니다. 류수민이 탕무진을 놓아주자마자 대기하던 헌병들이 달려들어 그의 양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 건방진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몰라? 나 탕무진이야. 이 기지 사령관이라고. 탕무진이 발악했다. 당신은 이제 사령관이 아닙니다. 하대령이 낮은 목소리로 일갈했다. 탕무진 준장,
귀관을 군형법상 군용물 절도 및 이적행위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한다. 이적행위? 이 미친놈들이 돌았나? 하진성 대령은 탕무진의 고상을 무시한 채 메인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에는 탱크로리에서 추출한 식료가 고순도 경유임이 입증되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류소령, 큰일 해냈군. 하대령이 류수민을 향해 정중하게 거수경례를 올렸다. 감찰부의 수장이 일개 수령에게, 그것도 부하 직원들 앞에서 먼저 경례를 하는 파격적인 장면이었다. 과찬이십니다. 류수민도 절도 있게 답례했다. 자네가 목숨 걸고 보낸 암호통신 덕분이야. 자네 부친께서 왜 그토록 자네를 자랑스러워하셨는지 알겠네. 하대령은 과거 류수민의 부친인 류 중장 밑에서 작전장교로 복무했던 인연이 있었고 류수민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동아줄이었다. 무전기에서 보고가 빗발쳤다. 배성철 상사 및 공모자 전원 유류고에서 검거 완료. 최 실장, 본청 소각장에서 장부 태우다 현행범 체포. 탕무진이 쌓아올린 비리의 성이 류수민의 설계 단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게 끝났음을 직감한 탕무진은 끌려나가며 류수민을 향해 도끼 어린 저주를 퍼부었다. 류수민, 내년도 끝이 좋을 줄 알아? 이 썩어 빠진 군대가 너 같은 정의로운 척하는 년을 가만둘 것 같냐? 너도 결국 나처럼 그의 물이 될 거다. 류수민은 그 말을 묵묵히 삼켰다. 어쩌면 탕무진의 저주가 이 바닥의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이창기진은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다. 현역 장성이 부대 내에서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된 건 창군 이래 초유의 사태였다. 인트라넷 게시판은 폭주했고 찌라시가 뉴스 속보보다 빠르게 돌았다. 모든 조사를 마치고 임시사무실에 홀로 남은 유수민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CCTV 원본, 한승재 대위가 목숨 걸고 빼낸 USB, 배성철 상사를 역이용해 확보한 이중 장부까지 모두 감찰실로 넘어간 뒤였다. 똑똑! 망설임이 묻어나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뜻밖에도 한승재 대위였다. 소령님. 한 대위의 안색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탕무진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군숙과 서버를 해킹한 행위는 명백한 군법 위반이었다. 그는 자신도 꼼짝없이 옷을 벗게 될 거라 생각하며 떨고 있었다. 한 대위, 거기 앉아. 류수민은 미리 작성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이게 뭡니까? 자네에 대해 내가 작성한 최종 경위서야. 읽어봐. 한승재 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들었다. 듀별 감찰 작전 지시에 따라 피의자 탕무진을 기만하기 위한 역정보 공작에 투입되었음. 전산망 접근은 상관인 본관의 강압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보증함.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한승재 대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령님, 이건... 류수민이 모든 독단적 행위의 책임을 짊어지고 그를 내부 고발을 도운 정의로운 조력자로 만들어준 것이었다. 한대위, 자네가 그 USB를 주지 않았다면 우린 계란으로 바위치기만 하다 끝났을 거야. 류수민이 덤덤하게 말했다. 자네가 그랬지. 아들이 나중에 군대 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다고. 자네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킨 거야. 한승재 대위는 안경을 벗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았다. 그는 말없이 일어나 류수민을 향해 군생활 중 가장 절도 있고 진심 어린 경례를 올린 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나갔다.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류수민은 책상에 엎드려 무겁게 내려앉는 눈꺼풀을 감았다. 지독한 피로감이 뼈마디를 눌렀다. 탕무진을 잡았다. 하지만
이게 끝일까? 어둠 속에서 탕무진의 마지막 저주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너도 결국 나처럼 될 거다. 류수민은 정의를 쟁취했으나 그 승리의 맛은 씁쓸한 잿더미 같았다. 함정과 기만,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칼날이었기에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 손목의 스마트워치가 2번 짧게 진동했다. 오이병이 보낸 장문의 메시지였다. 소령님, 기적처럼 최전방 전출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인사과 행정 착오였다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소령님이 해내셨다는 걸요. 아까 위병소에서 포숨줄에 묶인 탕무진 준장이 끌려가는 걸 봤습니다. 소령님은 저희의 방패가 되어주셨는데 고작 이등병인 저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 분합니다. 대신 약속드립니다. 제대하는 그날까지 소령님처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진짜 군인이 되겠습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그가 지키게 된 초소 위로 뜬 붉은 노을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류수민은 액정이 닳도록 메시지를 어루만졌다. 건조하게 메말랐던 눈가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녀가 목숨 걸고 사수한 것은 군수물자가 아니었다. 바로 오이병 같은 병사들의 순수한 충성심이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탐무진 준장이 쌓아 올린 부패의 성체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하진성 대령이 이끄는 군단 감찰팀, 예명 저승사자들은 이천기지의 마룻바닥까지 뜯어내며 증거를 찾았다. 그 결과 배성철 상사를 포함해 탕무진의 하수엔 노릇을 하던 간부 수십 명이 줄비엔나처럼 엮여 헌병대로 이송되었다. 군납비리의 핵심인 송 회장은 이미 위조 여권을 이용해 동남아의 안가로 도주한 뒤였다. 탕무진은 거대한 비리 카르텔의 꼬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선 류수민 소령은 영웅이 아닌 조직의 쓴맛을 봐야 할 이단아가 되어 있었다. 새로 부임한 임시부대장은 안경을 닦으며 냉소적인 어조로 말했다. 류소령, 자네가 썩은 환부를 도려낸 건 인정해. 하지만 수술법이 틀렸어. 그는 혀를 쭈쭈 찼다. 군단장님 심기가 아주 불편해. 하극상으로 장군을 엮어놓은 꼴이니 군의 위신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신다네. 자네는 너무 시끄러운 방식을 택했어. 명예를 실추시킨 건 도둑질을 한 장군이지. 그걸 잡은 제가 아닙니다. 덮어두고 썩게 두는 게 군의 명예입니까? 류수민의 반박에 부대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 대쪽 같은 성격이 자네 목을 조를 거야. 탕무진이 체포되며 남긴 저주는 현실이 들고 있었다. 류수민은 짐을 싸며 작전장교 복귀를 기다렸다. 그때 하진성 대령이 누런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사형 선고를 하러 온 집행관처럼 어두웠다. 류수민 소령, 인사명령이다. 하대령이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다. 국방부 합동전략연구소, 그곳에 정책연구원으로 발령났다. 정책연구원이라뇨? 류수민의 동공이 흔들렸다. 그곳은 군 내부에서 코끼리 무덤이라 불리는 유배지였다. 야성을 잃은 군인들이 펜대를 굴리며 저녁 날짜만 세는 곳. 특전사 707 출신으로 전장을 누비던 그녀에게 책상 물림이 덜하는 건 군인으로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게 군단장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더 위입니까? 하진성 대령은 괴로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미안하다, 수민아. 내가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 탕무진의 뒤에 있는 그림자들. 그 카르텔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해. 놈들은 꼬리인 탕무진을 자르는 대신 눈이 밝은 너를 영원히 격리하기로 한 거야.
네 아버님께서도 손을 쓰실 수 없었다. 오히려 새벽에 따님 목숨이 붙어 있는 걸 감사히 여기라는 협박성 전화까지 받으셨다고 들었다. 류수민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정의를 구현한 대가는 잔혹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떨부리는 손을 억누르며 절도 있게 격리했다. 류수민 소령, 지휘관으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닙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하진성 대령은 차마 그녀를 더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사무실을 나갔다. 유수민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응시했다. 어느덧 늦여름이 가고 초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연병장에 흙먼지를 일으키고 있었다. 저곳에서 탕무진과 맞섰고 오이병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녀는 군인으로서의 날개를 잘렸다. 짐을 싸기 위해 서랍을 열자 할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나침반과 오이병의 꼬깃꼬깃한 편지가 보였다. 그것들을 챙겨 넣던 그녀의 시선이 사무실 구석, 칠이 벗겨진 캐비닛 뒤편에 찢어진 벽지에 멈췄다. 먼지 쌓인 캐비닛 뒤편. 그날 윤일병이 실수로 비상벨을 누르러 갔을 때 류수민은 그에게 은밀한 지령을 내렸었다. 윤일병, 넌 존재감이 희미해서 유령처럼 움직일 수 있어. 그게 무기다. 본청 지하 보일러실 벽 뒤에 탕무진의 개인 금고가 있다는 첩보가 있다. 비상벨 소란을 틈타 내부를 촬영해. 류수민은 힘주어 캐비닛을 밀어내고 들뜬 걸레바지를 뜯어냈다. 그곳엔 윤일병이 떨리는 손으로 테이핑해둔 마이크로 SD카드가 숨겨져 있었다. 류수민은 차가운 금속 칩을 손에 쥐었다. 이 안에는 탕무진이 송 회장에게 받은 금괴와 현금 다발뿐만 아니라 그 상납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적힌 비밀 장부의 사진까지 들어있었다. 그녀는 이것을 하진성 대령에게도 감찰실에도 넘기지 않았다. 자신을 토사구팽하려는 거대 권력, 그들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마지막 동리였기 때문이다. 류수민은 SD카드를 군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다. 정책연구원이라 복수할 시간은 차고 넘치겠군. 류수민의 입가에 서늘한 조소가 맺혔다. 총칼 없는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다. 탐무진이 마지막 발악처럼 내뱉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너도 결국 그 진흙탕에서 뒹굴게 될 거다. 천만의 탕무진, 난 그 진흙탕을 시멘트로 덮어버릴 생각이니까. 그녀는 거칠게 문을 열어젖혔다. 유수민의 군화 소리는 또렷하고 날카로웠다. 그것은 유배지로 떠나는 패배자의 발소리가 아니라 적의 심장부를 향해 진격하는 암살자의 은밀하고도 단호한 발걸음이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국방부 산하 기록보존소. 군인들 사이에서 냉동창고라 불리는 이곳은 사실상 군복을 벗기 전 거쳐가는 대기소였다. 유수민 수령에게 배정된 자리는 지하 1층.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문서고 구석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이곳에서 그녀는 사복을 입고 먼지 쌓인 서류 더미와 씨름해야 했다. 상부는 그녀에게 지난 10년간의 피복 보급 현황을 정리하라는 인공지능이 10초면 끝낼 무의미한 업무를 던져주었다. 이는 특수전사령부 출신인 류수민에 대한 명백한 조롱이자 사직서를 쓰라는 무언의 압박이었다. 하지만 류수민은 펜을 꺾는 대신 더 날카롭게 깎았다. 그녀는 매일 정시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먼지를 닦아내고 보급 기록을 분석했다. 단순한 정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숫자의 행간에 숨겨진 횡령의 패턴을 읽어내며 인여인간 취급을 받는 모멸감을 복수의 칼날로 갈아내고 있었다. 모두가 퇴근한 야심한 시각, 지하 문서고의 류수민은
보안이 깔리지 않은 개인 노트북을 열었다. 윤일병이 피 묻은 손으로 건네주었던 마이크로 SD 카드. 그 안에는 탕무진의 비밀 금고 영상과 암호화된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화면에 가득 채운 것은 최고급 양주와 미술품, 그리고 차명 계좌 내역이었다. 류수민은 이것을 단순한 뇌물이 아닌 거대한 카르텔의 혈관으로 보았다. 그녀는 한승재 대위가 목숨을 걸고 빼돌린 이중장부와 데이터를 대조했다. 송 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탕무진에게 거액을 송금한 날, 군 부지 매각 승인이 떨어졌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자금의 흐름이었다. 탕무진은 그저 수금책에 불과했다. 돈 세탁된 자금의 40%는 탕무진을 거쳐 국방위원회 소속 거물급 인사들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류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배후의 이름들을 붉은 펜으로 적어내려갔다.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그리고 여당의 유력 국방위원. 탕무진이 왜 그렇게 오만했는지 이해가 갔다. 그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류수민은 차가운 모니터 빛을 받으며 중얼거렸다. 너희들을 법정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너희가 가진 명예, 권력, 그 모든 걸 박탈하고 이 차가운 바닥으로 끌어내려주지. 언론 폭로는 하책이었다. 그들은 가짜뉴스라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것이다. 류수민은 시스템 내부에서 그들을 붕괴시키기로 했다. 그녀에게 맡겨진 피복 보급 현황 보고서. 류수민은 겉보기엔 평범한 이 보고서의 부록 데이터 속에 송 회장과 탐무진의 유착 관계를 증명할 치명적인 감사 코드를 심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가 결제 라인을 타는 순간 그들의 비리는 전산망을 통해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첫눈이 진눈깨비처럼 내리던 12월의 어느 저녁. 연구소 정문을 나서던 류수민의 앞을 웬 낯선 청년이 가로막았다. 낡은 패딩 점퍼에 탈모자를 쓴 청년은 입김을 불어가며 서 있었다. 저 류수민 소령님 맞으십니까?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던 류수민의 표정이 이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자네는 충성! 아니, 이제 민간인이니까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오이병, 아니 오진석 예비역 병장입니다. 류수민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GOP 상황실에서 탕무진에게 짓밟히며 공포에 떨던 그 유약한 이등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진석은 비록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어깨는 펴져 있었고 눈빛은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오진석, 전역했다고?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령님께서 이곳으로 좌천되셨다는 걸요. 오늘 부대 나오자마자 집보다 먼저 여기로 왔습니다. 오진석은 품 안에서 따뜻한 캔커피와 함께 접혀있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그것은 로스쿨 합격 통지서였다. 저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입대 전에는 그저 부모님 등살에 떠밀려 공부만 하던 쌤님이었는데 오진석은 류수민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다. 그날 탁준장이 헌병대에 끌려가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소령님이 어떤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계셨는지도요. 류수민은 캔커피의 온기를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판사라도 되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오진석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군검사가 될 겁니다. 소령님이 밖에서 싸우신다면 저는 안에서 법으로 놈들의 목을 조일 겁니다. 힘없는 병사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제가 소령님의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소령님 덕분에 군인의 명예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반드시 소령님 같은 지휘관이 될 겁니다.
류수민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좌천되어 모든 명예를 잃었다고 자책해왔지만 실은 한 청년의 영혼을 구원한 것이었다. 오이병이 품에서 낡은 가죽 케이스를 꺼냈다. 저랑 윤예비여 그리고 한승재 대위님이 십시일반 모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화려하진 않지만 묵직한 강철바디에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한 대위님께서 이제 소령님은 총 대신 펜을 잡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령님의 새로운 무기에 화력을 보태드리고 싶었습니다. 한승재 대위님은 최전방의 사원에 호랑이 교관으로 불리며 강인한 후배들을 양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심했던 윤일병은 복학 후 학생회장에 당선되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류수민은 차가운 금속성의 펜을 꽉 쥐었다. 그것은 그녀가 받았던 그 어떤 훈장보다도 뜨겁게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왈칵 쏟아지려는 눈물을 삼키며 애써 웃어 보였다. 오, 예비여. 자네라면 훌륭한 법조인이 될 거야. 기대하겠네. 예, 필승! 오이병은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경례를 붙인 뒤 휘몰아치는 눈발 속으로 씩씩하게 걸어갔다. 그날 밤 류수민은 텅 빈 연구실의 정막 속에서 오이병이 준 만년필에 검푸른 잉크를 채웠다. 이제 그녀만의 전쟁을 끝낼 시간이었다. 그녀가 작성한 문건은 군수물자 조달체계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정책 제안서였지만 그 안에는 탕무진 일당이 저지른 입찰 담합과 리베이트 구조가 적나라하게 해부되어 있었다. 불법 감청 자료인 SD카드는 사용하지 않았다. 오직 공개된 자료의 교차 검증만으로 그들의 목을 조이는 완벽한 논리였기에 이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장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이 시한폭탄 같은 보고서를 결제라인에 태움과 동시에 사본 한 부를 하진성 대령에게 인편으로 보냈다. 또 다른 사본은 국방위 소속 거물급 의원실 팩스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원본 데이터와 분석 자료가 담긴 USB를 들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별관을 직접 찾아갔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아끼던 후배가 그곳의 수장이었기 때문이다. 1년 후 국방부 대강당. 소령 류수민, 뒤관은 군수비리 척결에 지대한 공을 세웠으므로. 류수민은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 단상에 섰다. 그녀의 보고서는 군 전체를 뒤흔드는 해일이 되었다. 탕무진을 포함한 부패장성 셋이 구속되었고 방산비리 카르텔은 뿌리채 뽑혔다. 펜 한 자루로 거대 권력을 무너뜨린 그녀는 이제 강철나비라는 별명과 함께 화려하게 복귀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그녀에게 707 특임대 복귀와 합참 작전통제처 영전 중 선택권을 주었다. 하지만 류수민의 시선은 행사장 구석, 갓 임관하여 정복을 입고 있는 오진석 소위를 향해 있었다. 장관님, 저는 육군사관학교 훈육관으로 가겠습니다. 장관이 의아해하자 그녀는 가슴의 훈장을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탕무진 같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썩지 않는 새살을 돋게 하는 것이니까요. 오소위 같은 진짜 군인들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도록 그들의 뿌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가 심은 희망의 싹은 이제 막 거대한 숲을 이룰 준비를 하고 있었다.